요즘 AI를 쓰는 걸 보면 단순히 질문하고 답을 얻는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는 마치 우리가 감독이 되어서 AI 전문가들로 팀을 꾸리고 전체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방식의 핵심, 클로드가 제시하는 서브 에이전트와 스킬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신 이 비유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이에요. AI를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 팀으로 보는 거죠. 전체를 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즉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그 밑에서 각자 전문 분야를 맡아서 처리하는 스페셜리스트들, 바로 서브 에이전트가 있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AI 팀의 전문가, 서브 에이전트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 팀의 업무 매뉴얼인 스킬은 또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언제, 어떻게 나눠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또 조심할 건 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AI 팀의 전문가들, 바로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정의를 좀 딱딱하게 풀면 이렇습니다. 메인 AI가 이 일 좀 해줘 하면서 특정 업무를 맡기려고 그때그때 불러내면 전문가 AI라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별도의 메모리, 그러니까 독립된 작업 공간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메인 AI랑 길게 나누던 대화 내용 같은 건 싹 잊고 오로지 지금 맡은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자기만의 방을 하나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서브 에이전트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3단계입니다. 먼저 메인 에이전트가 야, 이 파일 100개 좀 분석해서 보고서 좀 써와 하고 일을 던져줘요. 그러면 이 서브 에이전트는 완전히 새로운 자기만의 작업 공간으로 쏙 들어갑니다. 메인 창에서 우리가 무슨 수다를 떨었든 전혀 신경 안 써요. 이게 바로 컨텍스트 격리라는 건데 덕분에 딴 데 한눈 안 팔고 맡은 일에만 초집중할 수 있는 거죠. 복잡한 일을 정확까지 처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그 복잡했던 과정은 싹 생략하고 자, 결과물 나왔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고 최종 요약본만 딱 가져다 주는 아주 유능한 녀석입니다. 고맙게도 클라우드 코드에는 우리가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미리 준비된 전문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일종의 내장 서브 에이전트들이죠. 예를 들어 익스플로러라는 친구는 코드베이스를 빛의 속도로 훑어보는 검색 전문가고요. 플랜은 뭔가 큰일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꼼꼼하게 해주는 기획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퍼포스는 이름 그대로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 해결사. 탐색부터 실제 코드 수정까지 다 해치우는 친구죠. 자, 지금까지 전문가 역할을 하는 서브 에이전트에 대해 알아봤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 개념 스킬로 넘어가 볼게요. 서브 에이전트가 우리 AI 팀의 사람이었다면 스킬은 이 팀이 일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업무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스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특정 작업을 아주 잘 처리하는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은 지식 캡슐 같은 거예요. 이 캡슐 안에는 이 일은 이런 순서로 해야 해, 이런 규칙은 꼭 지켜, 결과물은 이 형식으로 내놔 같은 온갖 지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만들어 두기만 하면 어떤 에이전트든 필요할 때 이 캡슐을 딱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재사용이 가능한 지식 덩어리,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매번 설명하기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바로 그걸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코드 리뷰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쳐요. 이걸 매번 AI한테 설명하려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근데 이걸 코드 리뷰 스킬로 딱 만들어두면 어떤 AI가 리뷰를 하든 심지어 새로운 AI라도 항상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거죠. 일관성이 보장되고 관리도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근데 스킬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똑똑해요. 점진적 공개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AI가 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의 내용을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 등만 훑어보면서 이런 책들이 있구나 하고 제목이랑 간단한 소개만 파악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런 내용이 필요한데? 하고 요청하면 그제서야 이 책에 그 내용이 있겠다 하고 딱 맞는 책을 서가에서 꺼내서 펼쳐보는 겁니다. 덕분에 스킬을 수백 개 만들어놔도 AI가 버벅대거나 메모리를 낭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이죠?
그럼 이 스킬은 어떻게 만드냐? 구조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합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파일 맨 위에는 야물이라는 형식으로 이 스킬의 이름표랑 간단한 설명, 즉 디스크립션을 붙여줍니다. 아까 도서관 비유에서 책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AI가 바로 이 설명을 보고 아, 이 스킬이구나 하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마크다운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실제 작업 지시 내용을 쭉 적어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해서 개발자라면 누구나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서브 에이전트를 쓰고 언제 스킬을 써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 둘을 제대로 구분해서 쓸 줄 아는 게 유능한 AI팀 설계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쉽게 말해볼게요. 스킬은 요리법 같은 지식이고요. 서브 에이전트는 그 요리법을 가지고 자기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요리사 같은 존재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역시 작업 공간, 즉 컨텍스트예요. 스킬은 우리가 대화하는 이 공간의 요리법을 알려주는 거라면 서브 에이전트는 아예 자기만의 주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일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컨텍스트입니다. 스킬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대화의 맥락을 그대로 공유해요. 대화에 지식을 추가해주는 느낌이죠. 반면에 서브 에이전트는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깨끗한 방을 받아서 주어진 임무에만 집중하는 전문가예요. 대화에 끼어드는 거냐, 아니면 따로 방을 내주는 거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팁을 드릴게요. 언제 뭘 써야 할까? 이건 우리 팀의 규칙이야처럼 어떤 AI가 와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나 가이드라인은 스킬로 만드세요. 우리 팀 API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거요. 반대로 이 일은 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와 같은 작업들 있죠. 예를 들어 문서 수십 개 읽고 요약하는 것처럼 그 과정이 우리 대화창을 막 어지럽힐 것 같은 작업은 서브 에이전트한테 따로 방을 내줘서 시키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조합하면 과연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사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강 경쟁사 분석 AI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먼저 책상 위에 관련 보고서랑 데이터를 쫙 깔아놓고요. 웹 검색 같은 도구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무조건 이 목차 순서대로 써야 해 라는 우리 팀만의 분석 스킬은 딱 장착시켜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계. 시장 조사는 A한테 맡기고 기술 분석은 B한테 맡길 테니 둘이 동시에 진행해 하고 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명의 전문가, 즉 서브 에이전트가 각자 방에 들어가서 동시에 병렬로 일을 착착 진행하고 최종 결과물만 딱 합쳐서 우리에게 보고하는, 와, 이건 뭐 거의 어벤져스 팀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만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AI 사용자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 전체를 책임지는 설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자로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스킬의 설명, 즉 디스크립션을 대충 쓰는 거예요. 스킬은 오직 이 설명을 보고 자기가 나설 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애매하다? 그럼 AI는 이런 스킬이 있었어? 하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우리가 밤새서 만든 비장의 무기가 그냥 창고에서 썩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설명을 정말 구체적으로 AI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써주는 거예요. 특히 효과적인 방법이 when not 패턴입니다. 이럴 땐 이 스킬을 꼭 써. 그리고 이럴 땐 절대 쓰면 안 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어요. 스킬을 만들었는데 AI가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고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반복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이제 단순히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각자 다른 전문성을 가진 디지털 팀원, 서브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그들이 따라야 할 업무 규칙인 스킬을 만들고 전체 프로젝트의 흐름을 지휘하는, 우리는 이제 디지털 팀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지금 AI에게 단순히 프롬프트를 던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만의 디지털 팀을 설계하고 있나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